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네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조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죠. 자, 조세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조세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경비 및 특정 목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로부터 직접적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급부를 말한다. 이게 조세라 그랬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금을 분류를 해봤었는데, 세금을 분류를 해봤을 때, 자,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두 가지씩 분류가 됐어요. 그래서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가가 부과를 하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를 하면 지방세, 그 다음에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일반 경비에 사용하면 보통세, 특정 목적 경비에 사용하면 목적세, 그 다음에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내가 직접 내면 직접세, 간접적으로 내면 간접세, 그 다음에 물건 중심으로 계산하면 물세, 사람 중심으로 계산하면 인세,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을 적용을 하면 비례세, 과세 표준이 증가함에 따라서 세율도 같이 증가하는 것을 누진세, 그 다음에 가액으로 표시하면 종가세, 수량으로 표시하면 종량세, 그 다음에 비율로 표시하면 정률세, 금액으로 표시하면 정액세,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내는 세금을 독립세, 다른 세금에 붙여서 내는 세금을 부가세.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에요. 기억나세요? 진짜로? 기대는 안 해요. 괜찮아요. 뭐 다 기억 안 나도 된다 그랬습니다. 아,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 그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할 차례가 여러분들 교재 372페이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금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의를 해드릴 건데, 자,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할 의무를 무슨 의무라 그래요? 납세 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글자 그대로 세금을 뭐 할 의무를 이야기한다? 납부할 의무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납세 의무. 네. 근데 세금을 내야 될 의무는 우리가 두 가지 방식에 의해서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일단 납세무는 생겨야 돼요. 그래서 성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납세무가 생겼으면 그걸 뭐 해야 되느냐면 구체화시켜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확정이라 그래요. 구체화시킨다 그래서 구제화가 아니라 구체화. 잘못 나왔네요. 그리고 나서 언젠가는 납세무는 어떻게 되느냐면 소멸이 돼요. 자, 그래서 세금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조세 채권 채무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채권이에요, 채무예요? 채무죠, 빚이죠. 세금이라는 것은 빚이잖아요. 영원히 안고 가야 돼요? 언젠가는 털어내야 돼요? 그렇죠. 그걸 소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지 간에 털어내야 돼요. 근데 세금을 없애려면 세금을 뭐 하시면 돼요? 납부하면 되겠죠? 근데 세금을 납부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그렇죠. 얼마인지를 알아야죠. 그 얼마이냐가 뭐예요? 확정이에요. 확실하게 정하자 그래서 얼마를 내야 될지를 쭉 계산을 해보려고 봤더니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러면 세금을 계산할 이유가 없죠. 안 그래요? 자, 취득세는 왜 내는 세금이에요? 취득을 했으니까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취득세 내려고 계산하려고 보니까 나는 취득한 게 없어요. 그러면 취득세를 계산할 이유가?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취득세라는 세금이 나오려면 무슨 행위가 먼저 있어야 된다? 취득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게 성립. 자, 취득을 했으니까 이제 내야죠? 문제는 얼마를 언제까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내야 될 것인가? 그게 안 정해졌죠. 그걸 정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확정. 자, 성립하고 확정하고 차이점 아시겠어요? 준비하자. 준비하십시오. 무엇을? 세금을 낼 준비를 하십시오. 그게 뭐다? 성립. 자, 세금을 낼 준비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근데 얼마를 언제까지 내야 됩니까? 그걸 정해 드릴게요. 그걸 뭐라고 한다? 확정. 그래서 알았어요. 알았으면 그걸 뭐 하시면 돼요? 납부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납세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립, 확정, 소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성립도 안 됐는데 확정을 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립이 안 돼 있는 세금을 확정을 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일단 모든 의사결정은 성립이 먼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학원에 나올 때 가장 먼저 고민했었던 게 뭐예요?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학원에 나올 때 제일 먼저 고민했었던 게 맞아요. 공인중개사 해볼까? 이거 고민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다가 후두둑 들어와가지고 결제하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 친구분 중에서 뭐 공인중개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지인 중에서 한다거나 가족 중에서 누가 한다거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준비를 하겠다고 오신 거잖아요.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게 성립이에요. 자, 공인중개사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이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성립이 됐죠? 자, 그 다음에 고민했었던 게 뭐예요? 그 다음 고민했었던 게 학원을 갈 것이냐, 인강을 들을 것이냐, 혼자 책 사서 공부할 것이냐, 만약에 학원을 간다면 어느 학원을 갈 것이냐, 이런 것들 고민했었죠. 그래서 이곳으로 와서 나는 인터넷 강의로 들으면 집중이 안 돼. 차라리 그냥 학원 와서 수업을 직접 들을 거야. 그리고 이쪽 학원으로 갈 거야. 그걸 정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확정이죠, 확정. 그러니까 확정은 구체화를 시키는 단계지 처음으로 납세물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에요. 이미 납세물은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어요. 그걸 성립. 그 만들어진 것을 뭐 하자? 구체화시키자. 그걸 확정. 이런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의사결정은 다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 친구분이 나 집 하나 사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하실래요? 나 집 하나 사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냥 사. 이렇게밖에 대답 못해요. 왜? 질문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에요. 아니, 집을 사고 싶대요. 그러면 사면 되잖아요. 뭐가 고민이야? 나 돈이 없어. 그래?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가. 나 집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이만큼이고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는 능력은 이 정도야. 이만큼이 비어.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랬으면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자라고 대답을 했겠지만 그냥 느닷없이요. 나 집 하나 갖고 싶어 그러면요. 그래 가죠. 누가 뭐라고 해? 나 여행 가고 싶어. 그래 가. 누가 뭐라고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추상적으로 들어오면 답변도 추상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게 성립.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언제, 어디로, 누구랑, 며칠을,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가를 합의를 봐야죠. 그게 확정. 세금도 마찬가지다. 자, 취득세를 내려면 일단 무슨 행위가 있어야 된다? 취득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취득을 했으면 납세물은 어떻게 된다? 성립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취득했으니까 얼마 낼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계산을 해봐야 알죠. 그래서 얼마를 내야 될지를 계산해서 내가 내야 될 금액이 얼마이며 며칠까지 어디에다가 내야 될 것인가를 정해주는 방식. 그걸 뭐라 그래요? 확정이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정해졌으면 그 돈을 가서 납부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성립과 확정과 소멸 개념을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부터 확인해야 돼요? 납세무가 언제 생깁니까? 그거부터 따져봐야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372페이지에 자, 납세무 성립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양가로 2번에 보시면은 납세무 성립 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양가로 2번에 지방세 납세무 성립 시기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양가로 3번에 뭐가 나와 있어요? 국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각 세금별로 납세무가 생기는 시점이 다 달라요. 근데 그걸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배울 5가지 세금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1번에 자, 취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당연한 이야기죠. 취득세니까 뭐 할 때? 취득할 때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은 등록면허세가 있는데 등록면허세는 등록세하고 면허세가 합쳐진 거예요. 우리는 그중에 등록세만 배울 거예요. 등록세만. 기억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등기를 하거나 등록을 하는 때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어떤 행위가 있어서 내는 세금이에요. 어떤 행위가. 그죠? 이렇게 어떤 행위가 있어서 내는 세금 등은 그 행위가 뭐 할 때냐면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가시면 돼요. 무슨 세금이니까? 취득세니까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고 등록면허세니까 언제? 그렇죠.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예요. 이렇게 어떤 행위가 있었을 때 내는 세금은 그 행위가 있었을 때 납세무가 생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렵진 않죠? 당연한 이야기니까. 자, 그래서 취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된다?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등기 등록하는 때예요. 그러면 성립이 안 된 세금을 낼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법적으로 납세무 성립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납세무 성립식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만약에 계약 자체가 깨지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생겨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면은 계약금 지급을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중도금을 지급을 할 것이고 나중에 가서 뭐 할까요? 잔금을 치를 거예요. 그러면 언제 납세무가 생기는가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취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취득하는 때요. 그때 취득하는 때가 계약 시점일까요? 중도금 시점일까요? 잔금 시점일까요? 등기 시점일까요? 요게 문제예요. 요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약금을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1차 중도금도 내주고 2차 중도금까지 냈어요. 근데 아직 잔금을 안 치른 거예요. 잔금을. 근데 잔금을 아직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취득세 낼까 안 낼까? 이 문제가 생기죠. 자, 잔금을 일단 치러야지 취득이죠. 그러면 잔금 시점이니까 어차피 얘하고 얘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잔금 시점일까 등기 시점일까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잔금 날짜는 지났어요. 잔금 날짜는 지났는데 아직 등기는 안 했어요. 자, 잔금 날짜가 지난 상태에서 상대방이 돈을 안 줘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내가 매도자고 상대방이 매수자인데 돈을 안 줘요. 그래서 계약을 해제를 해버린 거예요. 요 시점에 계약을 해제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돈을 안 줘서 제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물건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저한테? 안 받았죠? 그럼 취득세 낼까요? 안 낼까요? 내야 돼요. 이게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기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취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생긴다고 돼 있어요? 취득하는 때라고 돼 있죠. 그 취득하는 때를 이날로 잡아요. 그러면 이미 잔금 날짜가 지났죠. 잔금 날짜가 지났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취득세 납세무가 생긴 걸로 봐요. 그 다음부터는 계약을 해지를 하든 말든 그건 당신들 마음이에요. 일단 법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뭐 한 걸로 취급을 해주느냐. 이미 취득이 된 걸로 취급을 해주기 때문에 무조건 취득세 내셔야 돼요. 억울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사정이 생겨서 취득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못하게 됐다면 성립이 되기 전에 해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취득세 부담이 안 생기는 거지. 만약에 성립이 되고 나서 계약 해제를 시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불가피하게 해제를 할 수밖에 없었어. 뭐 예를 들어서 대출을 땡기려고 했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대출이 안 나온대. 그래서 나 이거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해제를 했어. 근데 왜 나한테 세금 내라고 해? 우겨봤자 의미가 없다고요. 법률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성립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거 가지고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를 한다. 나는 잔금을 아직 안 치렀어. 잔금 날짜는 지났지만 계약서에 적혀있는 잔금 날짜는 지났지만 실제 대출이 실행이 안 돼서 잔금 못 치는 거야. 그리고 나 물건 받지도 못했어. 근데 왜 나한테 취득세 내라고 해? 그러면 판사는 법을 그대로 해석을 해요. 법률에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대출을 못 받아서 취득을 못 하더라도 이미 잔금 날짜가 지났으므로 이미 취득을 한 걸로 법적으로는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취득세 5천만 원을 내십시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법을 알아야 피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세금을 적게 내는 게 아니에요. 세금을 물론 적게 내면 좋겠죠. 세금을 더 많이 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세금 자체를. 그러니까 피해를 보지 말란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듯 어떤 행위가 있어서 내는 세금은 전부 다 언제 납세의무가 성립하느냐? 그 행위가 있었을 때. 자,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취득을 해서 등기를 했으면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 동안 매년 내야 되는 세금이 뭐예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죠. 자, 그래서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였다면 이제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이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인데 재산세는 왜 내는 세금이에요? 재산이 있으니까 내는 세금이죠. 어떤 행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냥 재산이 있으니까 내는 세금이에요. 종합부동산세는 왜 내는 세금이에요? 재산이 많이 있으니까 내는 세금이에요. 무슨 짓을 했어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런 행위 없이 내는 세금 등은 날짜를 정해줬습니다. 그걸 무슨 날이라고 한다? 기준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날에 재산이 있으면 납세의무는 생긴 걸로 처리를 해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뭐 할 수 있는 날? 과세를 할 수 있는 기준일을 정해주겠습니다. 언제로 잡아놨느냐? 현행 6월 1일로 잡아놨어요. 현행 6월 1일. 그러니까 6월 1일 날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재산세는 내야 돼요. 그러면 6월 1일이 한 번 찾아와요? 매년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산세를 매년 내는 거예요.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매년 6월 1일에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6월 1일 날 재산을 가지고 있게 되면 매년 여러분들께서 재산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세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언제만 재산이 없으면 돼요. 그래요. 6월 1일에만 재산이 없으면 재산세는 안 나오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 재산세 언제 내는지 아세요? 7월 달하고 9월 달에 내요. 근데 7월 달에 나는 이 재산을 안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는데 고지서가 온 거예요. 그러면 억울하죠? 근데 7월 달에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지서가 왔다는 이야기는 언제는 재산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6월 1일에는 재산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세를 안 내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6월 2일 날 사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 5월 31일 날 팔면 돼요. 그리고 다시 6월 2일 날 사요. 그 다음 연도 5월 31일 날 팔아요. 그 다음 연도 다시 6월 2일 날 사요. 이걸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면은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나오죠. 재산세가. 종부세도 안 나오고. 대신 무슨 세금이 나와요? 그렇죠.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가 주구장창 나오겠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피할 수 없다. 그냥 무조건 내야 된다. 단 만약에 중간에 팔거나 중간에 사야 되는 상황이라면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죠. 어느 날을 피해서요? 6월 1일 시점에만 내게 아니면 돼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언제 파는 게 좋아요? 6월 1일 전에 파는 게 좋죠. 6월 1일 전에. 그러면 6월 1일 전에 팔았으면 6월 1일에는 누구 거예요? 매수자 거죠? 매수자 거잖아요. 그러면은 매도자는 납세의무가 없죠. 반대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언제 사고 싶어요? 6월 1일 지나서 사는 게 좋죠. 그래야 6월 1일 시점에는 매도자게 되니까.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게 나와요. 자, 6월 1일 시점에 누구 재산이냐에 따라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바뀐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잔금일이 실제 잔금 지급일이 5월 31일인 경우 매도인은 납세의무가 있냐 없냐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6월 1일은 1년의 절반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1년의 절반은 7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6월 1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6월 1일은 1년의 절반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니까 시험 문제에서 꼭 7월 1일로 내요. 그래놓고 맞다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6월 1일은 1년의 절반이 아니에요. 그냥 6월 1일로 정해놓은 것뿐이에요. 잘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내시면서 만약에 임대를 하거나 양도를 했으면 뭐가 발생해요? 소득이 발생하죠? 그때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이 뭐다?
소득세인데,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네요. 자, 소득세는 소득이라는 행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소득 활동이 있었죠? 자, 어떤 행위가 있어서 내는 세금은 전부 다 그 행위가 뭐 할 때?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취득세면은 언제?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면 등기나 등록하는 때예요. 근데 소득세는 주의하셔야 될 게 눈 씻고 찾아봐도 소득이라는 글자가 단 한마디도 안 들어가요. 소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하느냐? 뭐가? 기간이 뭐 하는 때? 끝나는 때예요. 기간이 끝나는 때.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잠깐 넘어와 볼게요. 여러분들 소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아세요? 소득? 수입? 아니에요. 소득이라는 말은 수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수입이라는 말하고 소득이라는 말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소득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이익을 이야기해요.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세는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돈을 벌어서 뭐가 남아야 내는 세금이에요? 이익이 남아야 내는 세금이 소득세예요. 돈을 벌어서 이익이 남아야. 자, 그러니까 돈을 벌었어요. 번 돈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수입이라고 하죠.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지출한 게 있죠. 그러면 수입에서 뭘 빼야 돼요? 지출을 빼야죠. 지출을 뺐더니 플러스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잔액이 남았을 때 이걸 뭐라 그래요? 이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수입하고 이익은 별개예요. 수입은 그로스의 개념입니다. 총액의 개념이라면 이익은 순액의 개념이죠. 남는 돈.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출이 더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손실이라 그래요. 세법에서는 이건 이제 경제학적 용어고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회계학에서는 이걸 경제학이나 세법적으로 넘어가면 요 이익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소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소득이 발생을 했을 때 내는 세금이 바로 무슨 세금이냐면 소득세예요.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은. 그때 소득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한다? 이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익이 생기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될까요? 수입이 있어야죠. 그러면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언제 수입이 생겨요? 월급 받은 날 수입이 생기겠죠? 그죠? 자, 만약에 개인 자영업자입니다. 만약에 식당을 운영하신 분들은 언제 수입이 생겨요? 그렇죠. 음식 팔 때마다 수입이 생겨요. 편의점 운영하신 분은 물건 판매할 때마다 수입이 생겨요. 그러면 소득이 발생을 했었을 때 납세무가 성립한다라고 해버리면 소득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뭐가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수입이 생겼다는 이야기인데 수입이 발생할 때마다 세금 내란 소리거든요. 그러면 자영업자들은 영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밥 한 공기 팔아가지고 이 사람이 밥을 먹고 결제를 했습니다. 수입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그러면은 문 닫고 세무서 가서 세금 내고 와서 다시 음식 하나 팔고 다시 문 닫고 세무서 가서 신고하고 다시 와야 되고 이래야 돼요. 하루에 이걸 언제 다 하냐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세금 내주세요 이러면 영업을 못 해요. 경제활동을 못 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우리 핸드폰 요금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요금을 핸드폰 쓸 때마다 내요? 아니죠. 원래는 핸드폰 요금을 언제 내셔야 되느냐면 핸드폰을 쓸 때마다 내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언제 내요? 한 달에 한 번씩 묶어서 내요. 그 이유하고 똑같아요. 귀찮으니까 핸드폰 쓸 때마다 세금 내주세요. 그러면 핸드폰을 쓸 이유가 없죠. 아니 통화 한 번 하고 통화료 내고 문자 한 번 보내거나 또 문자료 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서 한 달치를 묶어서 한꺼번에 정산합시다. 이렇게 가요. 소득세도 마찬가지예요. 수입 지출이 계속 수시로 발생합니다. 자, 내가 식당을 운영을 해요. 그러면 아침에 원재료를 사요, 안 사요? 음식 만들 재료를 사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새벽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재료를 사가지고 오겠죠?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김치찌개를 판다. 그러면은 배추를 사가지고 와서 배추를요, 김치로 만든 다음에 그걸 숙성을 시켜서 뭐하고 준비해 놓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김치찌개를 끓여가지고 판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김치찌개 하나를 팔기 위해서 들어간 원가를 계산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그 과정이 되게 복잡하니까. 그래서 일일이 이걸 대응시키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이 발생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그냥 영업활동 하십시오. 영업활동을 하는데 기간을 정해드릴게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하나의 기간으로 보고 이걸 무슨 기간으로 보느냐? 세금을 부과한다 그래서 무슨 기간이라 그래요? 과세 기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기간으로 보고 요 기간이 끝나면 1년치를 이 기간이 끝나면 요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수입 총액에서 벌어들인 사용한 지출을 한꺼번에 정산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세금 계산해서 내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는 1년에 몇 번 내요? 한 번씩 내요. 그것도 언제 내는지 아세요? 다음 연도에 내요. 항상. 항상 다음 연도에 내죠? 다음 연도에 언제 내느냐? 5월 달에 냅니다. 그래서 매년 5월 달이 무슨 날이에요? 소득세 납부의 달이에요. 언제 거? 작년 거예요. 작년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또 수익 활동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오늘 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놀다 오셨어요? 물론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열심히 일했겠죠? 그러면 수익 활동이 있었단 이야기예요. 자, 오늘 내가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벌었습니다. 그것도 수입이 아니에요. 수입 맞죠? 그렇다고 해서 소득세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지금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납세무는 언제 생기느냐? 올해가 끝나야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돈을 10억을 벌었어도 세금 내란 소리 안 해요. 왜? 10억을 벌었는데 내일 12억을 지출할 수도 있죠. 또 그 다음 날에 또 얼마를 벌 수도 있고 또 다시 지출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수시로 반복되니까. 그래서 그 해에 일단 한 해가 끝나야지만 납세무가 생긴 걸로 합시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계산합시다. 이렇게 가요. 소득이 발생하는 때가 아니고.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언제 해요? 그렇죠. 1, 2월 달에 하죠. 왜 연말정산이라고 하는지 아시죠? 연말에 하니까 연말정산이 아니에요. 연말까지를 모아서 하라 그래서 연말정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의 모든 수입과 모든 지출을 모아서 한꺼번에 계산해서 내주세요. 이렇게 가요.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5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취득세라든지 등록면허세는 거의 안 틀려요. 왜냐하면 글자 그대로 가면 되니까. 그래서 취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이렇듯 어떤 행위가 있어서 내는 세금은 그 행위가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납세무가 성립한다. 7월 1일 아니에요. 6월 1일. 그 다음에 소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특히 소득세 주의하시고 소득이 발생하는 때 그러시면 절대 안 된다고요. 소득이 발생하는 때가 아니라 언제가 된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가 있는데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부가세, 부가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부가세는 따로 세금을 내요? 다른 세금에 붙여서 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성립일이 없어요. 그 붙여서 내는 세금 따라가면 돼요. 그 붙여서 내는 세금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그 세목이라 그래요. 또는 본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이 있잖아요.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이 성립이 됐을 때,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이 뭐가 됐을 때? 성립됐을 때 같이 성립한다고요.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373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시면 동그라미 5번 지방교육세 있죠? 요게 부가세예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고 돼 있어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줄여서 그냥 그 세목.
그 세목의 납세무가 뭐 하는 때?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고요. 그러니까 취득세 부과되는 세금은 뭐가 성립이 됐을 때? 취득세가 성립이 될 때 같이 성립된다고요. 등록면허세 부과될 때는 등록면허세가 성립이 될 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세에서는 지금 농어촌 특별세가 안 나와 있는데 같이 기억을 좀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는 부가세다. 부가세는 본세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따로 성립일이 있다 없다? 없다. 주인 따라간다. 주인이 성립하면 부가세도 같이 성립한다. 그 주인이 되는 세목을 지방교육세는 뭐라고 하느냐? 그 세목이라고 하고 농어촌 특별세는 본세라 그래요. 본세. 그리고 참고로 수시부가가 나오잖아요. 혹시라도 수시부가가 나오면 수시부가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요. 글자가 들어서 가세요. 수시로 부과할 수가 있어요. 수시로. 아무 때나 쫓아가서 세금 내라고 할 수가 있다고요. 어떤 경우냐? 도피의 우려가 있거나 뭐 증빙 자료를 소각시킬 우려 등이 있었을 때는 기다려줘야 돼요? 급습해야 돼요? 그렇죠. 급습해서 언제든지 연행을 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이런 것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범죄 이력이 있다거나 또는 도피의 우려가 있다거나 하게 되면 안 기다립니다. 그냥 바로바로 들어가서 부과를 해야 돼요. 그걸 수시부과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그럴 만한 뭐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죠. 그래서 반드시 이 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무슨 글자? 사유자, 사유자. 그래서 7번에 보시면 나와 있죠? 제일 위에 보시면 7번에 동그라미 7번에 자 수시로 부과할 때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이런 식으로 가셔야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취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다. 그리고 부가세인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는 그냥 줄여서 본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그리고 수시부가가 나오면 무조건요. 사유가 발생하는 때. 자, 그래서 납세무가 생겼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성립. 납세무가 생겼죠?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확정. 즉 얼마를 언제까지 누구한테 어떤 방식으로 내야 될지를 정해야죠. 자,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확정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